안녕하세요. 양심중고차 이진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대우 슈퍼살롱 브로엄입니다. 브로엄. 자, 이 차는 1996년식이고요 76,000km 탔어요. 어제 제가 판매한 차입니다. 지금 2020년도에 1996년식 차를 판매했다. 중고차. 정말 역대급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정말 행복해요, 개인적으로. 자, 슈퍼살롱 브로엄. 자, 한번 보시죠. 외관을 전체적으로 먼저 한번 보시죠. 요렇게 생겼습니다. 외관 상태, 그 다음에 내외관의 보존 상태, 관리 상태가 너무나도 깨끗해요. 너무나도. 지금 이 차가 2020년에 96년식 차량이 이 정도의 외관 상태와 이 실내 엔진 파워트레인 쪽의 보존 상태가 요 정도까지라는 게 정말 감탄스럽습니다. 자, 이 차 같은 경우는 부의 상징이었던 대형 세단, 그때 당시에 대우차 같은 경우는 이 거의 대형 세단을 거의 많이 판매를 했었고,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도 대우차 하면 어떤 대형 세단 이런 것들이 많이 인식되어 있었죠. 이 차는 보통 2200cc DOHC, 그 다음에 2.0 DOHC 이렇게 나와요. 이 차 같은 경우는 2000cc DOHC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오토매틱 미션에 들어간 모델이죠. 그리고 지금 이 차의 색깔을 한번 보세요. 이게 검은색이 아니에요. 저도 이 차 색깔을 우리가 갈 때 약간 정말 진한 네이비색인 줄 알고 갔는데, 보니까 약간 네이비색에서 약간 톤 다운된 색깔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청색? 잘 몰라. 근데 전 이런 색깔은 근자에 정말 오랜만에 봤어요. 저 브로움이 이런 색깔 나는 건 정말 처음 봤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거의 흰색이나 검은색, 은색은 좀 봤는데 지금 이 색깔은 처음 봤어요.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은색으로 투톤을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 예전 차들의 이 고급스러움을 이 투톤으로 보통 많이 강조를 했어요. 고급 차들은 거의 다 투톤이었죠. 이때 당시 차들 보면 휠 베이스가 굉장히 길었어요. 앞차축과 이 뒷차축의 거리가 이제 휠 베이스라고 하는데, 고급 세단, 대형 차일수록 이 휠 베이스가 굉장히 길었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뭐 80년대, 90년대 이런 차들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 본네트가 굉장히 길어요. 이쪽도 보면 이 트렁크 라인도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오버행이 긴 거죠. 오버행이 길어. 앞차축에서 이 앞에 있는 범퍼 끝단까지 오버행이라고 하는데, 이 오버행이 굉장히 긴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약간 쐐기형 디자인이죠. 그래서 옛날 그 대우차들 보면 뭐 에스페로, 그 다음에 뭐 프린스, 이런 브로엄, 그리고 뭐 누비라, 뭐 이런 차들 보면 쐐기형이잖아요. 앞에가 이렇게 뾰족하게 들어간 쐐기 형태의 디자인 같은 경우는 공기 저항 개수가 낮죠. 즉 자동차가 달릴 때 공기의 저항을 다소 덜 받을 수 있는 디자인이다. 뭐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이 차도 마찬가지로 쐐기형 디자인입니다. 쐐기형 디자인이고, 요때 당시 차들의 특징적인 게 뭐냐면, 또 하나 특징적인 게 이 휠 인치가 좀 작아요. 얘는 지금 14인치인데 14인치죠. 14인치에 195, 70, 14. 예전에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이 타이어 할인점에서 기사로 근무할 때 가장 많이 팔던 사이즈, 주력 사이즈가 195, 70, 14 타이어예요. 가장 저렴했죠. 그러니까 이 타이어 인치가 14인치라는 뜻이겠죠. 그죠?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오버 휀다가 이렇게 쳐져 있죠. 옆에서 보면 휀다가 이렇게 툭 튀어나왔어요. 오버 휀다. 요즘 차들은 이 정도까지 오버 휀다를 하지 않거든요. 예, 오버 휀다 된 게 특징이고,
자, 그리고 한번 실내를 먼저 보시죠. 엔진룸을 보기 전에 실내를 먼저 보죠. 정말 보존 상태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브로움이 보통은 이제 거의 이 진 회색이나 검은색 톤의 실내인데, 이 차는 독특하게도 베이지색 계열의 실내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베이지색 계열. 그리고 보시면 진짜 96년식인데 전동 시트 들어가 있죠. 전동 시트에 이제 파워 윈도우도 운전석 쪽은 한 번에 내려갈 수 있게, 한 번에 내려가고 한 번에 올라갈 수 있게. 이때 당시 이것도 옵션이었어요. 이런 거 다 옵션입니다. 예, 오토도어락. 예, 이 오토도어락 있죠? 오토도어락도 옵션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계기판 불도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도 여기 있고, 그리고 또 인상적인 게 여기 보면 이 전동 접이식 백밀러는 아니에요. 전동 접이식 백밀러는 아닌데 이 백밀러 유리가 전동으로 움직입니다. 이것도 옵션이죠. 그리고 운전석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운전석에 핸들 리모컨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얘는 지금 오디오는 순정이 아니에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오디오는 순정이 아닌데 어쨌든 핸들 리모컨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76,000km가 봐봐, 76,000km 정확하죠? 그러니까 보존 상태가 말해주는 거죠. 보존 상태가 76,000km. 그리고 그때 당시 고급차의 상징이었던 아날로그 시계. 아날로그 시계. 지금도 째깍 가만히 있으면 째깍째깍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납니다. 자, 그리고 프로토 에어컨. 짜잔.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오토매틱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거의 다 수동 미션이었는데 이제 대형 세단은 오토매틱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신기한 게 눈부심 방지 ECM 룸밀러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실내 이런 마감 보세요. 이 손잡이 같은 거. 그리고 이 손잡이 부분에 주름지게 딱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럽게. 그죠?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자, 뒷자리도 보면 뒤에도 이렇게 베이지색 시트예요. 이 시트 자체가 옛날 차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사람이 앉는 엉덩이하고 등받이 쪽만 이 보통 가죽으로 하는데, 예전 차들은 통가죽이었어요. 이 뒤쪽도 가죽이야. 통가죽. 그냥 대단하죠. 예. 그리고 뒤쪽도 파워 윈도우 스위치가 있죠. 예. 윈도우 스위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 돌돌이였죠. 돌돌이 기억나시죠? 돌돌이 수동으로 하는 거. 야, 진짜. 자, 그리고 자, 암레스트도 있어요. 암레스트. 짠. 야, 암레스트. 얘도 이게 이렇게 오픈이 돼요. 이게 무슨 리모컨이야. 야, 이때 당시에 이 순정 오디오를 조작할 수 있는 리모컨이 순정으로 달려 있어요. 야,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해. 암레스트까지 이렇게 장착이 돼 있죠. 그리고 뒤쪽에도 공조장치 송풍구가 있잖아요. 이것도 옵션이었어요. 이 자체도 옵션이었어요. 지금은 좀 웃을지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다 이게 옵션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거 기억하세요? 잿더리입니다. 잿더리. 그러니까 차에서도 담배를 굉장히 많이 폈습니다. 잿더리. 이거 분리가 돼요.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잿더리 이렇게 털으라고. 근데 야, 진짜 한 번도 쓰지를 않았어. 잿더리입니다. 엔진룸 한번 보시죠. 엔진룸. 자, 여기 보면 이렇게 꼬다리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꼬다리를 딱 들어 올려야 돼. 들어 올리면서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거지. 자, 엔진룸입니다. 직렬 4기통 2000cc 가솔린 엔진이죠. 직렬 4기통입니다. 그러니까 2200cc가 있고 2000cc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차의 특징은 후륜구동이에요. 보통 대부분의 차들은 전륜구동이죠. 근데 이 차는 후륜구동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엔진이, 지금 이 엔진이 이쪽 부분이 이제 타이밍 벨트가 들어가는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 2, 3, 4번이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요렇게 붙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이 엔진이고 보통 요 운전석 쪽이 미션이 달려 있어요. 그건 전륜 구동이죠. 그죠? 구동축이 앞으로 걸리니까. 근데 얘는 세로로 돼 있어요. 가로가 아니라 세로. FR 구동 방식인 거죠. 엔진은 앞에 있는데 구동은 뒷바퀴가 하는 거. 그러니까 미션도 전륜 미션이 아니라 후륜 미션이겠죠. 후륜 미션 같은 경우는 특징이 전륜 미션보다 고마력, 그러니까 고출력, 고토크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 엔진의 특징은 롱스트로크 엔진입니다. 롱스트로크 엔진이 뭐냐면 이 엔진이 이 상하 운동을 하잖아요. 상하 운동을 하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 거리가 긴 거지. 요걸 롱스트로크 엔진이라고 하고, 짧게 움직이는 걸 숏스트로크 엔진. 그 다음에 이 움직이는 거리와 피스톤의 외경 있죠? 외경, 지름이 같은 걸 스퀘어 엔진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이 엔진은 롱스트로크 엔진이에요. 롱스트로크 엔진의 특징이 뭐냐면 낮은 RPM에서도 마치 디젤차처럼 이 굉장히 좀 풍부한 토크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하지만 단점은 시내 주행에서는 쥐약이야. 최악의 연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정말 최고의 주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 좋아하는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 대우차는 에어컨 잘 나오고,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제왕이다, 고속도로의 제왕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은 저도 뭐 대우차를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때 당시에 뭐 에스페로도 타보고 프리우스도 타봤어요. 조금밖에 타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 차를 부산에서 대전으로 가지고 오는 그 3시간 반이라는 그 시간 동안 고속도로를 달려봤는데 알았어. 왜 대우차를 고속도로의 제왕이다라고 부르는지 알겠어요. 일단은 전륜구동 차들보다는 후륜구동 베이스로 하는 차들 같은 경우 주행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은 스포츠카나 레이싱카, 뭐 슈퍼카 이런 차들 보면 거의 모든 대부분의 차들이 후륜구동을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 물론 전륜구동의 원메이크 차들이나 전륜구동을 기반으로 하는 뭐 레이싱카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레이싱카의 특징은 거의 대부분이 후륜구동을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륜구동 같은 경우는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주행감, 전륜구동의 주행감과 후륜구동의 주행감은 매우 다르죠. 그래서 지금 저 보이는 저 차, 검은색 그랜저 TG 2006년식입니다. 제 차 지금 65만 킬로 탔어요. LPG인데. 그런데 어제 부산에서 가지고 오면서 3시간 반 동안 고속도로를 주행하는데 저 96년식 그랜저 2700cc 6기통 그랜저 TG보다 이 2000cc 4기통 브루엄이 주행감이 훨씬 좋은 거야.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자, 오래된 차가 96년식 차가 좋으면 얼마나 좋아. 이때 당시 나오는 차의 완성도나 기계적인 메커니즘이 좋으면 얼마나 좋아. 웃기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이 차를 안 타보셨을 거예요. 안 타보셨으면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지만 예전부터 이 대우차를 타보셨던 분들은 절대로 그런 말을 못 하실 겁니다. 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예전에 어르신들 보면 대우차는 고속도로 올라가면 쫙 가라앉는다고 그런 말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어떤 대중적인 매체가 발달하지 않았고 이런 자동차의 기계적인 완성도나 이런 부분에서 이해도가 좀 지금보다는 부족했었기 때문에 차가 가라앉는다라는 그런 느낌을 설명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 제가 1년 전까지만 해도 그 BMW 239 바디 있죠?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나왔던 명차죠. BMW의 명차가 바로 그때 나왔잖아요. 239 바디의 525i 차량을 타고 다녔는데 그 차량은 그랬어요. 굉장히 오래된 차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동차를 타다 보면 바닥에 착 가라앉아서 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차가 굉장히 묵직했지만
200km를 달리면서 코너를 돌아도 정말 차가 바닥으로 붙어서 가는 거예요. 그런 걸 느꼈어요. 제가 이 차를 타고 오면서 어제 계기판상으로 딱 150까지 밟아봤어요. 처음에는 100km로 가다가 대구쯤 와가지고 대전까지 오는데 130, 140, 150을 정말 완만한 코너의 고속도로를 최대 150까지 밟아봤어요. 그런데 차가 오래됐으니까 물론 롤링은 있어요. 네, 그때 당시 차들의 특징이 롤링을 허용합니다. 롤링이 있는데 보통 차가 아무리 반듯한 도로라고 하더라도 굴곡이라는 게 있고 도로의 사정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차가 좀 이렇게 떴다가 가라앉았다 떴다 가라앉았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코너를 돌거나 고속도로에서는 이 차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렇게 붕 뜬다는 느낌이 있는데 얘는 붕 뜨지는 않아. 그런데 그냥 그 상태로 가는 거지. 그 상태로 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 어른들이 보면 현대차와 비교했을 때 뜨지가 않는다는 느낌이다 보니까 가라앉는다라는 느낌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차가 메커니즘적으로 공기역학을 제가 말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인 설명이 자동차가 달리면 공기가 위로 이렇게 지나가죠. 그리고 공기가 밑으로 옆으로도 지나가요. 그리고 공기가 자동차 바닥으로도 지나갑니다. 특히 이제 현대 기아차들 보면 마감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마감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는 이런 이 실내나 아니면 풍절음을 막기 위한 어떤 웨더 스트랩이나 뭐 인슐레이터 이런 부분 말고 하체를 떠보면 하체에 언더 커버를 싹 씌워놨어요. 옛날에는 언더 커버가 없었어. 그러다가 조금 지나서 엔진 쪽에만 살짝 언더 커버를 씌워놨고, 그러다가 엔진과 미션 쪽까지 덮는 언더 커버를 씌워놨고, 지금은 바닥 있죠, 이 플로어 패널, 바닥 플로어 패널 양옆을 전체적으로 감싸는 언더 커버를 씌워놨어요. 그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밑으로 지나가는 공기의 저항을 매끄럽게 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에 공기가 지나갈 때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도 차량 하부를 딱 떠보면 밑에가 헝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문제가 뭐냐, 바닥으로 공기가 지나갈 때 어떤 큰 공간이 생기면 와류가 쳐요. 와류가 치면 차가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는 걸 방해하는 역할이죠. 그런데 이 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는 현대 기아차처럼 차가 붕 뜨지는 않았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동급의 현대 기아차를 탔을 때는 제가 140, 150으로 달리면 이때 당시 같은 차를 타보면 차가 막 붕붕 뜬다는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이 차는 아니었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가라앉진 않지만 그대로 가. 이런 부분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부산에서 대전까지 오는데 이 차를 타고 오면서 그냥 차가 정말 묵직한 거야. 핸들도 무겁고 차도 무겁고, 그러니까 엔진의 회전 질감이 정말 그대로 느껴져요. 뭔가 막 경쾌하고 정말 가벼운 엔진의 회전 질감이 아니고 정말 롱 스트로크 엔진의 특유의 그런 정말 두꺼운 회전 질감, 이렇게 말씀하시면 공감이 되실까? 거기에 롱 스트로크 엔진이다 보니까 이게 이 상하 왕복 운동이 조금 늦어. 하지만 굉장히 풍부한 토크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차가 탄력 주행도 굉장히 잘 되고, 악셀을 밟으면 악셀을 밟다가 악셀을 띄면 어느 정도의 엔진 브레이크가 살짝은 걸리잖아요. 그죠? 그거 느낌 아시죠? 그런데 이 차는 악셀을 밟고 악셀을 살짝 띄잖아. 그러면 그 탄력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차가 오히려 탄력을 더 받아, 순간적으로. 옛날 차들이 그래요. 근데 이 대우차는 이때 당시 이 부러움은 저는 그걸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차를 가지고 올 때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차를 딱 보자마자 물론 엔진 쪽을 딱 봤는데 저는 가장 먼저
에어컨 콘덴서 있죠? 냉각 핀. 에어컨 콘덴서 냉각 핀을 딱 보고 나서 아, 이 차는 정말 안 탔구나 라는 게 뭐냐면, 이 냉각 핀이 얘가 굉장히 좀 얇아요. 굉장히 얇은 알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고, 뭐 달리다 보면 돌도 튀고 그 다음에 벌레도 들어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얘가 조금씩 차가 타다 보면 이 핀이 우그러져 있거든요. 그런데 얘는 지금 봐봐, 보존 상태가 그대로 있어. 이 핀이 그대로야. 이 핀 뒤에 라디에이터는 당연히 더 좋겠죠. 아, 얘를 보고 아, 이건 진짜 안 탔구나.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발전기가 교환되어 있었어요. 발전기 교환되어 있고 에어컨 컴프레셔 교환되어 있고 그 다음에 텐션 베어링이 교환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경정비는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겉벨트도 교환은 돼 있었죠. 그리고 예전 차들은 냉각이 조금 더 약했었어요. 냉각이 약해가지고 헤드가 잘 변형이 됐어. 그리고 타이밍 벨트가 잘 끊어졌었어요. 이 차도 어떨지 모르겠죠. 이 차도 이제 뭐 몇 년 더 타기 위해서는 타이밍 벨트도 분명히 갈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냉각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어제 부산에서 가지고 올 때도 좀 냉각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이 차를 시운전 하기 전에 차량 하부를 딱 떠보고 시운전 하기 전에 시동을 걸어 놓고 냉각 팬이 도는 걸 확인을 하고 시운전을 했어요. 이게 이 팬이, 라디에이터 팬이 안 돌거나 돌지 않거나 아니면 서머스탯이 열린 상태로 고착이 되어 있으면 그나마 과냉이 돼도 열려있는 상태에서는 이 냉각수가 돌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닫힌 상태에서 서머스탯이 고착이 됐다 그러면 엔진 그냥 열 먹는 거지. 라디에이터 팬에 릴레이나 이런 부분이 고장이 나버리면 아무리 엔진에 열이 올라가도 이 팬이 작동을 안 해요. 그러면 열을 못 식혀주죠. 그래서 이런 차들을 구입을 할 때 가장 제가 신경을 썼던 게 바로 냉각 계통입니다. 냉각 계통. 그리고 이 냉각수의 양하고 냉각수의 산화, 이게 냉각수도 타버리거든요. 오래되면 오염되는데 그 부분도 좀 많이 확인을 했죠. 얘는 지금 미세누유가 거의 없어요. 미세누유가 그러니까 진짜 많이 안 타신 것 같아요. 아주머니께서 이 지금 보통 로코암 카바, 뭐 엔진 카바라고 하기도 하고 잠바 카바라고 하기도 하는데, 로코암 카바 쪽에서도 오일이 셀만도 한데 이 차는 로코암 카바 쪽에서도 거의 오일이 새지가 않아요. 예, 새지가 않고 지금 이런 마스터 실린더의 이런 재질도 보면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를 한번 갈았나 싶을 정도로 이 알루미늄 재질로 굉장히 좋고, 이 차는 이제 ABS도 들어가 있어요. ABS, 그러니까 보쉬 거, 독일 보쉬의 ABS가 장착이 돼 있죠. 그리고 냉각수, 그 다음에 엔진 오일, 미션 오일 양도 정상이었어요. 정상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상태가 양호했습니다. 굉장히 상태가 양호했고, 이런 전판넬 같은 거 있죠. 라디에이터 서포트가 아니라 이런 전판넬도 그냥 그대로야. 한 번도 안 뜯었어. 진짜 무사고야, 무사고. 정말 전판넬 무식하게 생겼다. 진짜 두껍고 완전 넓게 생겼죠, 전판넬이. 야, 진짜 지금 전체적인 이 외관, 도장면의 상태라든지 이런 라이트나 이런 몰딩, 크롬 몰딩이나 이런 부분의 보존 상태가 너무나도 좋아요. 이 뒤에 테일램프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브로움의 특징이 중간에 테일램프에 반사판이 이렇게 있어요. 반사경이라고 하죠. 예전에 반사경. 근데 불은 테일램프에 브레이크 등하고 미등은 양쪽만 들어와요. 이 가운데는 들어오지 않죠. 근데 이제 이게 가운데까지도 반사판이 이렇게 반사경이 있으면 굉장히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 예전 차들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좀 납작하게 만들었어요. 납작하게. 정말 고급스러운 디자인이죠.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게 이거,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시죠? 이게 안테나예요. 안테나. 안테나인데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라디오를 켜면 이렇게 안테나가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은 이렇게 안테나가 없어요. 예, 지금은 이렇게 안테나가 없는데 라디오를 켜면 안테나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옛날 90년대, 2000년대까지는 안테나가 나왔어요. 요즘 시대의 분들 같은 경우는 얘를 못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얘 다시 또 라디오 끄면 또 들어가. 짠. 들어가죠.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리고 요것도 보세요. 이거 출고될 때 바코드 그대로 찍혀 나온 거거든요. 출고될 때 얘를 안 띄신 거예요. 이런 거 보세요. 얘가 다 그대로예요. 이런 스티커 같은 게 다 그대로 있어. 다 그대로. 정말 이 정도의 보존 상태를 가지고 있는 차도 구하기 어렵고, 이거를 산 고객님도 대단하시고, 아직까지는 부품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타는 데는 아주 크게 지장은 없을 겁니다. 지장은 없을 거고, 이제부터 뭐 매년 지나면 지날수록 이 차를 타고 다니면 사람들의 시선도 좀 느껴지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대우 슈퍼살롱 프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